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보이피싱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받죠, 저도. 아, 그래요? 네. 변호사한테도 그런 거 하나 보죠? 제 주변에 검사나 판사한테도 다 가리지 않고. 검사나 판사한테도 가리지 않고 다 보내요? 왜냐면 전화번호가 유출되면은 네. 그게 이제 직업란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갔던 수많은 엑셀 파일들이 다 직업이 공란이나 이런 직업이 없는 채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 검사한테 하는지 경찰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혹시 속은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아니, 주변에서요? 저요? 주변에 많죠. 주변에. 아, 정말요? 예, 주변에 많죠. 판사나 검사도 속아요? 많죠. 예. 네. 그래요? 자기가 잘 말을 못하지만 있죠. 그거는 왜냐면 아까 전에 저도 보니까 네. 그런 되게 다급한 상황에 사람이 당하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자기가 법률의식이 있다거나 수사를 해봤다거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도 어느 순간 그냥 훅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범죄죠. 좀 6169님께서 구질적인 보이스피싱 흔들리지 않을까요? 처벌 강도 아주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판사, 검사도 속는 상황이니까 예. 처벌을 좀 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변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수법이 너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네네. 이거 너무 좀 옛날 얘기인데 어떻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중년 세대 되셨을 것 같아요. 저 나이 정도면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원복지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주거 침입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92년도 사건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92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그때 네,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92년 김영삼 전 대통령 당선되던 맞아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너무 옛날인데요. 이게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식당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이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식당 주인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식당 주인은 전혀 그 사람이 자기 음식 중에 함부로 들어오고 이런 거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옛날에 법무부 장관 했던 김기춘 씨가 그 지역 기관장 모시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어떤 선거운동을 했다가 그 도청 장치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이제 처벌된 사건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녹음했을 텐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도청 장치를 가져가서 녹음해서 누가 나중에 공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오히려 공개했다가 그게 더 지역 감정을 초장했. 그렇게 됐죠. 불러일으켰다 이런 얘기가 그런 여러 이슈가 있었죠. 이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던 겁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청이 불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당사자가 저희 둘이서 대화하는데 제가 몰래 녹음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통신비밀법상 불법이 아닌데 저희들이 대화하는 거를 저기 밖에 계신 다른 분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신비밀보호법이 이 사건이 생긴 후에 제정됐어요. 1년 후에. 아, 그래요? 이게 92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당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람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도청이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도청이 나쁜 행위는 맞지만 법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법조문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설치한 쪽에 이제 통일국민당인가요? 정주영 씨가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했으니까 뭔가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식당 주인 몰래 들어갔으니까 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식당 주인이니까 도청 장치를
그러니까 김기춘 씨나 이런 기관장님들이 이제 식당에서 이게 식사하시는 자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들어가는 거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은 분명히 못 들어오게 했을 거다,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이상한데요, 논리가. 아니 식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저 손님입니다. 그러고 네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청 장치 갖고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식당 주인이 막았을 텐데. 막았을 거니까 이거는 주거침입니다. 그걸 속였으니까 당신이 몰래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네. 주거침입한 것이다. 네, 그렇죠. 또 식당에 주거침입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좀 식당처럼 정말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에 주거침입이 된다는 건 뭐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가령 뭐 식당 주인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손님이 갑자기 막 무단으로 들어온다거나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상상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몰래 들어오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을 뭐 화나게 했다거나 반대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었겠죠. 명시적인. 근데 네. 알았더라면 뭐 오지 말라고 했겠지만 근데 그 알았더라면 하는 어떤 추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인정한 굉장히 좀 놀라운 판결이죠. 근데 그게 판례로 굳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네.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대법원 판결이 이제 9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5년 동안 이렇게 1심, 2심, 3심을 가다가 97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확정이 되고 거의 한 20몇 년 동안 25년인가요? 25년 동안 판결이 유지가 되다가 불법 목적으로 공용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공용 공간의 지배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니까 주거 침입이라는 그 법리가 25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번에 뭐 명시적으로 깨졌죠. 근데 그게 식당이 아니더라도 식당이 다 그 판례가 적용이 되어 왔다는 많이 적용이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판결이 그러니까 판례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 네네. 사건은 어떤 거예요? 이 사건은 뭐 약간 좀 다른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이럽니다. 이제 화물 운송업체의 부사장이 있고 팀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기자에 대한 식사 대접 명목으로 부른 거죠. 부르고 나서 몰래 부르면서 이제 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한 거죠. 네.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기자가 자기한테 뭐 향응을 요구했다, 뭐 뇌물을 요구,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그 기자를 뭐 소위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손님이 기자랑 먹었던 손님이 밥을 먹으러 왔지만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기자의 그 대화를 녹음을 불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과연 식당 주인이 반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도청하려고 했다면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자기 식당 뭐 밑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근거로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식당의 어떤 식당 주인의 어떤 추정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좀 뭐 밥 먹으러 왔어요 해서 들어오고 참 어떤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하면은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어떤 여기 공간의 평온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2심이 바꾸고 그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홀딩,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초원복집 사건이 명시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례가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거 침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재정립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거니까 뭐 원래 주거 침입죄 자체는 이 주거 공간의 어떤 이 평온 상태 있잖아요. 이런 온화한 상태를 누군가 무단으로 깨고 들어오면은 이게 주거 침입이 되는 건데 그 지금 말씀드렸던 뭐 초원복집 사건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기자 그 뭐 녹음 사건도 그렇고 평온한 상태가 깨진 건 없잖아요. 기존의 법리대로라면 원래는 주거침입죄가 안 됐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용 공간에서 그 공용 공간의 지배자의 어떤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면 그거는 평온이 깨진 거다.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실제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녹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뭐 칼을 들고 왔든 간에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왔으면 아무것도 나빠진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네요. 흉기를 들고 와도 왔어요. 모르면은 그냥 그만 아닙니까?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주거침입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법리상 당연한 거를 이제 25년 만에 바뀐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식당이 두 판례다 다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네.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 집의 경우에는 소위 상간자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예? 상간자 판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아내 혹은 남편이 자기랑 이렇게 불륜 대상을 이렇게 집에 초대를 하는 거죠. 예. 초대를 하면은 그 사람 배우자는 당연히 자기 집에 예.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남 불륜녀가 오면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좋아하는데 그 상태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집에 들어오면은 주거 침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 집주인이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거 침입이 돼요? 근데 그 전엔 주거 침입이 됐습니다. 왜냐? 예. 집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이제 남편, 이렇게 배우자 이 두 부부의 공동 공간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부부 외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당연히 자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 예상하고 상간남 상간녀를 들으면 당연히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렇게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 바로 추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된다라고 기존에 했었는데 네네. 그 판결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그거는 9월. 바뀌었어요. 그 판결은 이미 작년 9월에 바뀌었고 예. 이번에 초원복집 사건 같은 경우는 공용장소 있잖아요. 식당이 아니더라도 예, 식당 같은 식당이나 뭐 쇼핑몰 아니면 뭐 옷가게 뭐 어떤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지만 예. 주거권자가 어떻게 보면 뭐 집에 이게 의사가 있는 그런 공간에 어떤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면은 불법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거 침입이 안 된다라는 거고 작년에 있었던 그 상간자 판결은 가정 구성원 있잖아요. 가족. 예. 보통의 주거 네.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족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누군가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예.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은 둘이서 사이좋게 손잡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내 혹은 남편이 예. 이번에 뭐 상간남 사람들이랑 그러면은 그거는 주거 침입죄는 아닌 거죠. 근데 또 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네.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렇죠. 간통죄도 폐지되고 뭐 사실 혼인빈장하름죄는 뭐 그 전에도 뭐 폐지됐고. 근데 이렇게라도 처벌하지 않으면 뭘로 그러면 처벌하냐. 예, 그렇죠. 이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상간자 주거 침입을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해달라. 상간남 상간녀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법원이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인데요. 주거 침입죄를 무죄로 확정한 이후에 상간자들이 가정집을 모텔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사례일 것 같긴 한데 뭐 너무 쉽게 한 가정을 짓밟고 있다. 뭐 아니 어떻게 상간자가 어떤 뭐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들이는 거를 형사처벌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이제 위자료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보통 이제 위자료가 2천에서 3천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1억으로 올려달라고 국민청원을 한 분이 계세요. 형사처벌은 하기 어려우면 위자료를 높여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네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공간 안에 네. 지금 상대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를 불러들이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있었으면 또 몰라도 네네. 이거는 내 집에서 이거는 뭔가 네.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어떤 공분이 올라온 거죠.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공용 공간이라 네. 이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가정집은 굉장히 좀 내밀한 공간이에요. 사적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적 공간에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뭐 위자료를 굉장히 좀 뭐 가령 모텔에서 상간행위를 하는 경우와 예. 가정집에서 상간행위 하는 경우를 좀 더 나눠서 위자료를 좀 더 과도하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부른다거나 그럴 좀 필요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 판결 취지로만 보면 네네. 위자료를 더 많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맞는 취지로만 보면 그런 그렇죠. 형사처벌은 좀 과도한 거고 이제는. 근데
저희 5565님께서요. 네. 집을 나갔던 아내가 네. 남편의 의사에 반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온다. 네네. 그러면 주거 침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집을 나간 어떤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기간과 집을 나가고 나서 뭐 당연히 어떤 비밀번호도 바꾸고 예.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고 뭐 어떤 예. 여러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문 부수고 들어왔다고 그 주거침입이 될지는 뭐 좀 그 사람마다 애매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사람마다. 그래도 예. 그 같은 부부의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도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되나요? 근데 저는 만약에 뭐 별거를 막 2년, 3년 하고 예. 실제적으로 거의 뭐 어떤 조론 상태인 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 일방의 어떤 주거에 들어오면 그거는 저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야 한다. 그건 주거 침입에 될 수 해당될 수 있다라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한 가정집 개념으로 보지 않고 네. 아파트, 공동주택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요새는 공동 현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공동 출입물 같은 거를 막 함부로 깨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그것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되게 다양한 공간이 있죠. 네. 주차장도 있고 예. 뭐 그러니까 한 단지 안에라고 하더라도 뭐 놀이터도 있고 뭐 예. 여러 공간이 있는데 화단도 있고 그 모든 공간을 어떤 그 아파트 어떤 전체 소유자의 그 주거 평온 상태를 유지하는 공간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워낙 아파트가 대형이잖아요. 네. 단지가 크고 예. 그런 경우에 뭐 어떤 사람이 범죄 목적으로 아파트를 들어왔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뭐 그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어떤 없으면 범죄 행위가 처벌하기가 없었다면 없다. 그 범죄 행위로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같은 동은 보통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네네. 지하 같은 내려갈 때도 차단기 입주민 네네. 아니면은 못 네네. 들어가게 막아놓는다거나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럼 어떻게 그런 거기를 경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뭐 이렇게 뭐 차단기가 있는 경우는 이제 차량의 어떤 출입을 막는 것이지 사람의 출입을 막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공동현관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의 출입을 막기 때문에 네. 공동현관 같은 경우는 만약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거나 막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거나. 그렇죠. 네.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근데 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고 해서 다른 단지에 들어오지 마라. 네, 조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놀이터는 그건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그럴 그럼 그럴 자격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실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남성이 네. 그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 주거침입죄 집에까지 따라갔다면 주거침입죄 되느냐, 네네.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이 실행의 착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범죄는 저희가 미수라는 거 아시죠? 미수에 그쳤다. 살인 네. 미수. 예.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다. 뭐 절도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다. 예. 그러면 어떤 행위를 실행을 착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수로 넘어가고 그 범죄가 성공을 하면 이제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기수 이미 이루어졌던 거고 미수는 못한 건데 주거침입죄의 미수 행위는 뭐냐면 어떤 주거에 들어가려고 방문을 막 흔든다거나 네. 뭐 열쇠를 따려고 한다거나 예. 뭐 창문을 깬다거나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새벽 골목길에서 처음 온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주차장이 그러니까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리는 등 공동현관을 어떤 열려고 하는 행위가 없었다. 그렇기 따라가는 때문에 데까지는 갔지만 갔는데 예, 그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수까지는 못 간 거죠.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는 예. 주거침입죄는 어떤 실행의 착수 시기를 좀 많이 당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건 전 개인적 왜냐하면 주거침입은 모든 범죄의 시작이거든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대에 들어오면 바로 뭐 총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이 행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위협감을 느끼고 했다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그걸 들어오려는 행위를 이미 현관문 앞까지 가면 이미 주거침입의 어떤 미수에는 이르렀다고 의사가 명백히 표현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게 문을 흔든다거나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배웠던 자물쇠를 열려고 한다거나
그런 행위까지 가야지 이거를 미수에 처벌한다고 하면은 네. 실제적으로 많은 범죄들이 예방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물론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주거침입까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주거침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참 법리라는 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데 따라서 크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얘기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10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